네, 이제 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세법 심화 이론이죠. 이게 사실 심화 이론인데 세법은 심화 이론이 진짜로 심화로 막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기본 이론 공부 때가 더 좀 더 풍성하게 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하여튼 조금 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 심화 이론은 조금 더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은 우리가 배운 내용이 거의 자료는 똑같은데 거기에 OX 문제만 추가되는데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심화 이론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수험생 진짜 본격적인 수험 공부로서의 세법을 시작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다 한 바퀴 일회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이제 고기만 빼고 일회독을 다 해 한 다음에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법 볼 때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내용 나왔을 때 다 봤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쪼끔 더 이해가 종합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해가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OX 문제는 다 기출 문제들의 문장들만 뽑은 겁니다. 아주 특이한 문장들, 앞으로 거의 출제 확률이 낮은 문장들만 빼고 아주 전형적인 문장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OX 문제를 각 파트별로 이론하고 OX 문제 풀고, 이론하고 OX 문제 풀고,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세법을 골격을 좀 확실하게 세우는 그 느낌, 그게 요번 과정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은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목표였다면 심화 이론은 수험생 입장에서 세법에 대한 골격을 확실하게 똑바로 세운다라고, 이제 문제풀이로서 이제 문제 푸는 스킬만 추가를 하면 시험에서 고득점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 조세의 정의.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세란 일단 첫 번째,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세금은 세금이고 공과금은 공과금이거든. 말 그대로 공과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금은 국가 지자체가 경비 충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무역협회 회비 그런 거랑 다르다 이겁니다. 국가가 걷는 국세고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고, 그것만 조세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뭡니까? 금전급부다 이거죠. 금전급부다. 그래서 금전으로 내는 겁니다. 이런 기본법 뒤쪽에서 카드로도 낼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휴대폰 요금에서도 낼 수 있다 이거죠. 그것도 다 포함해서 금전급부죠. 카드로 낸다고 플라스틱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카드를 결제를 하면 통장에 돈이 나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금전납부입니다. 금전납부. 이게 금전납부가 원칙인데, 다만 상속세에서는 물납을 허용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증여세를 아직 안 배웠지만 뭐예요? 우리 상속세만이에요. 물납은 증여세도 아니에요. 상속세만 물납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상속세만. 제가 기본 이론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증여세는 12월 달에 세법 법률이 확정이 되면 그때 한 12월 중순이나 그때쯤 해가지고 제가 찍어 놓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그때 제가 찍어 놓을 테니까요. 그때 아예 개정된 내용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많이 공부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되기 전 거를 하면 개정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정이 되고 그때 올려놓는다. 일단 요거는 미리 아시고요. 이거는 상속세만. 그다음에 상속세 물납은 상속세 규정인데 요것만 그냥 미리 하자고요. 얘는 중요한 거니까. 상속세 물납은 상속 재산 중에서 부동산 유가증권만이었는데 삼성 이건희 씨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문제가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2003년 상속분부터, 아직은 개정 아닌데 이것도 이제 12월 달에 봐야 되는데 거의 뭐 이런 내용은 확정되겠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게 전체 상속 재산의 2분의 1이 넘어갈 때, 그때 그러니까 거의 다 저런 거 현금화 시키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뭐 예금 통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주로 있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좀 클 때 2천만 원 넘어갈 때 이겁니다.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분납은 1,000만 원 넘어갈 때였죠. 소득세, 법인세 분납은 1,000만 원 넘어갈 때고요. 물납이라든가 연부연납이라고 연 단위로 나누어 내는 건 2천만 원 넘어갈 때예요. 금액이 더 클 때, 분납보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클 때, 그러니까 금융재산이 충분히 많으면 그거로 내면 되지, 예금이라든가.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을 때, 납부세액보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상속세는 몰락할 수 있다. 다른 세목은 국세는 몰락할 수 없어요. 그죠? 요게. 그다음에 조세 분류. 여러분들 직접세, 간접세. 우리가 부가세는 간접세였어요. 소비자한테 물건 사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내는 거였어요. 회계 개정 과목은 예수금이었어요. 받아놨다가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는 뭐예요? 그냥 직접세죠. 내 돈 가지고 내는 거죠.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직접 내는 거고. 그다음에 세수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는 세수 용도가 목적이 딱 있는 거죠. 그 세금은 목적대로만 써야 돼요. 그 세금을 목적대로 안 썼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국세청장 불러놓고 왜 그 세수를 딴 데 썼느냐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의 반대말은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목적이 특별 없이 그냥 보통으로 나라 재정 수입을 위해서 걷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목적세 요 세 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환경세.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고 농어촌을 위해 써야 되고 교통에너지 환경을 위해 써야 된다. 근데 요게 헷갈리는 게 목적세랑 보통세잖아요. 독립세랑 부가세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 할 때 VAT 할 때 제가 부가가치세를 약자로 부가세 그랬는데 그 부가가치세의 부가세는 네, 얘랑 다른 거죠. 얘는 서택스예요. VAT랑 다른 거예요. 이건 서택스입니다. 다른 세금에 뒤따라 붙는 세금이다 그랬어요. 다른 세금에 뒤따라 붙는 세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는 다 독립세예요. 그죠? 독립적인 세운을 갖고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이라는 세운을 갖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소비행위라는 세운을 갖고 있고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 증여, 재산이라는 세운을 갖고 있는 거죠. 종부세도 종합부동산 대상 재산이라는 주택과 토지라는 재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는 독립된 세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독립세. 근데 부가세는 법인세, 소득세 낼 때 그거에 몇 프로 추가로 내는 거고, 그죠?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세금에 따라 붙는 거죠. 뒤따라 붙는 겁니다. 서택스에 서택스,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뭐냐? 교육세. 다른 세금의 몇 프로, 특히 지방세 같은 데 이 교육세가 많아요. 이 세금 낼 때 거기에 따라 붙어요.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취득세, 뭐 주택 사면 몇 프로예요. 뭐 증여받으면 몇 프로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세율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증여받으면 3.5%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4% 정도 되거든. 그게 이제 지방교육세가 붙고, 그죠? 농특세가 붙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 거기에 붙는 세금들이에요. 거기에 붙는 세금들. 이겁니다. 교육세, 농특세. 다른 세금의 몇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목적상 목적세의 반대말은 보통세입니다. 서택스의 반대말은 독립된 세원이 있다. 그래서 독립세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세 개인데 요거는 두 개죠. 뭐가 빠졌죠?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목적세예요. 교통의 환경을 위해 써야 돼요. 근데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다른 세금에 붙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을 때 휘발유 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지 다른 세금에 붙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목적세인데 부가세는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두 개는 목적세면서 다른 세금에 붙는 세금이다 라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과세 물건의 측정 단위는 종가세냐 종량.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종가세였어요. 그죠? 종가세. 다 과표 곱하기 세율 할 때 그래서 산출세액 나올 때, 그죠? 우리가 산출세액은 무조건 다 금액이어야 돼. 금액. 특히 우리나라 국세청에 내는 거는 다 원화 금액이어야 돼. 달러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화 금액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사 시간에 보는 것처럼 뭐 비단으로, 그죠? 특산물로 내는 게 아니에요. 현대사회는 다 금전납부의 원칙이고 금액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표가 일반적으로는 금액이죠. 소득세건, 법인세건, 부가세건, 상속세, 증여세 다.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도 다 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다라고 나와야 돼. 그죠? 강남에 있는, 반포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았어요. 아파트라고 쓰면 안 되죠. 이게, 그죠? 얼마로 쓰는 거죠. 얼마. 이게 얼마로 쓰는 겁니다. 따라서 세율은 뭐예요? 비율이 되는 거죠. 요게 종가세죠. 요게 종가세. 과표가 금액이다 이겁니다. 과표가.
과표가 뭐냐에 따른 거예요. 따라서 종량세는 과표가 수량인 거죠. 근데 수량인데 세액은 무조건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세율이 뭐예요? 종량세는 금액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뭐 1인 입장당 얼마. 그래서 얼마. 그죠? 지방세 같은 경우는 특히 자동차세, cc당 얼마죠. 그죠? 그래서 뭐 3000cc야 그러면 cc당 얼마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세 얼마.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종가세. 과표가 금액이냐. 그래서 뒤쪽에 우리 국세기본법에 정의 나오는데 뒤쪽에요. 과세 표준은 수량 또는 가액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 수량이 될 수도 있고 가액이 될 수도 있고 요겁니다. 세율 구조는 여러분들 비례세, 누진세죠. 소득세, 법인세 같이 소득세 이런 것들은 누진세율이잖아요. 소득세 6%부터 45%. 아, 이제는 우리가 배웠던 게 막 하나하나 떠오르죠. 그죠? 아, 소득세도 배웠어. 법인세는 또 뭐였지? 10%에서 25%인데 내년도 개정안에 따르면 25% 구간을 없애버린다. 10%부터 22%까지다. 그게 개정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원래 내가 1년에 10억 이상 벌었던 사람들은 원래 내가 1년에 그죠? 그것도 뭐예요? 순액으로. 다 경비 빼고 다 비용 빼고 순수하게 남는 것만 순액으로 거기다가 부양가족공제까지 다 빼고 금액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내가 1000만 원을 거기다가 더 벌었다. 그럼 세율이 45%. 45%. 근데 원래 돈을 되게 못 버는 사람인데 1000만 원이 올해 소득이 생겼다. 그럼 뭡니까? 6%. 이게 조세 형평에 맞춘 거죠. 워낙 돈 없는 사람이니까 세금으로 징수 조금 덜하고 6%만 걷고 이 사람은 워낙 남는 게 많으니까 많이 걷고 45%. 이게 과세 형평에 맞는다. 이게 누진세율 구조였어요. 초과 누진세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다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 뭡니까? 그냥 무조건 10%, 가격이 10%. 10,000원짜리도 10%, 1,000원. 1,000,000원짜리도 10%, 100만 원. 그럼 무조건 10%. 이거는 비례세율이다. 그렇죠. 따라서 조세 형평에 맞는 거는 뭐가 더 맞는 거다? 누진세율이 더 맞는 거다. 누진세율이 이거 뒤에 나오는 거고요. 조세법의 기본 원칙. 조세법을 적용할 때 기본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법을 왜 만들었죠? 법을.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가? 하여튼 그냥 세법에서 조세법률주의 말 그대로 이게 법률을 적용한다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공적으로 여러 사람을 위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죠? 그러니까 약속을 정해가지고 그 약속대로만 하면 손해 안 보고 약속을 어기면 이득을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첫 번째가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여러분들 기본이론 할 때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법정주의. 법률에서 정해라 이겁니다. 법률에서. 법률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정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이 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간접 정치를 하는 거잖아. 결국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률은 국민이 간접적으로 정한 거다 이거죠.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지켜라 이겁니다. 지켜라. 그래서 과세요건의 부과징수 절차는 모두 법률로 규정해라. 이게 사실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법률주의가 없으면 대통령령이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그죠?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그럼 잘못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법률에 정한 대로만 거둬라 이겁니다. 자의적으로 징수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법률에서 다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률에서 굵직한 것만 12월 달에 정하고 그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또 1월 말 정도에 시행령이 또 나오죠. 그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짜질짜질한 것까지 국회의원들이 다 못하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게 시행령이죠. 시행령.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률에서 다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뭐 환급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규칙에서 정하는 거죠. 이런 거는 위임하는 위임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령은 개별 위임만이 가능해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명시해야 돼. 구체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죠. 우리가 양도소득세 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웠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웠는데
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웠는데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고 이제 그 요건이 있었고 다음에 정하는 뭐 이제 뭐 이사를 가거나 일시 이전하거나 막 그런 내용 나오죠. 그게 다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그냥 법률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주택이라고 써 있어요. 법률에는 그저 소득세 법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다음에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가보면 거기 이제 지금 말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딱 개별적으로 정하는 이라고 딱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가면 시행령에 가면 있어야 돼. 그것만 인정. 밑도 끝도 없이 시행령에 그냥 1세대 1주택은 써놓고 법률에는 내용 하나도 없고 1세대 1주택은 이런 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안 된다. 골격이법. 그냥 뼈다귀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 그냥 위임의 범위 없이 그냥 시행령에서 다 정하는 것도 안 된다. 백지 위임.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국민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개별 위임만 되지 포괄위임, 골격위법, 백지위임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과세요건 법정주의예요. 법정주의. 법정주의인데 명확주의. 명확하게 정해라 이겁니다. 명확하게. 그죠?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했는데 애매하게 정하면 그것도 과세관청이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그러면은 힘 있는 자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그죠? 목소리 큰 자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정하라. 그러니까 명확하게라는 거는 자의적 해석이 안 되고 동일한 법조문을 세법을 좀 아는 뭐 이렇게 그냥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해석을 못 하겠지만 세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똑같이 해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소득과세 금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득과세를 배웠으니까 이 내용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득과세 금지. 여러분들 소득과세 뭐라고 그랬죠? 기간과세 세목, 소득세처럼 기간과세 세목일 때 우리가 그동안은 다 우리가 A로 해석을 했는데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요때 세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법률이. 그럼 이게 2022년, 2023년 이거죠. 12월 말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과세가 되는데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서 요 개정된 법률을 과거 것까지 다 소급해서 과세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진정소급이다 이겁니다. 진정소급은 안 된다. 근데 기간 단위 세목을 그 과세기간 개시일 정도까지만 소급하는 건 된다 이거죠. 이게 부진정 소급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납세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라고. 따라서 소급과세 금지가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과세 기간을 넘어가서 소급하는 게 오히려 다만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표다 그러면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납세를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진정소급은 안 된다. 근데 진정소급, 부진정소급의 기준일이 뭐냐? 성립, 확정, 소멸 중에 성립일이다. 성립일이다. 확정일이 아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몇 번 나왔던 거고 이게 소급과세 금지를 하는 이유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다. 아, 그전에는 과세 안 한다고 했는데 비과세라고 했는데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 부분 가지고 옛날 거까지 소급해서 다 세금 때려버리면 나는 지금 비과세도 내가 사업을 하는 한 평생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과세가 될지 모르는 거죠. 좀 더 명확히 말하면 국세부가 제척기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납세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해주기 위해서 소급과세 금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 기간과세 세목일 때 기간 단위별로 부과하는 상속세, 증여세처럼 그냥 그때그때 수시 부과하는 거 말고 기간별로 이렇게 부과하는 게 기간이 지나서 뭔가 법이 개정됐거나 그러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같은 과세기간이니까.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소급하는 부진정 소급은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엄격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과세요건을 법정주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명확주의, 명확하게 하고 소급해서 과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막상 정하는 건 잘 정해놨는데 실무진들이 세무공무원들이 해석할 때 막 해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엄격하게 해라. 그럼 엄격하게는 뭡니까? 물리해석. 이게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문헌 그대로 해석하지 네 맘대로 거기다가 살을 붙이지 마라 이겁니다. 물리 해석만 해라. 그대로 해석해라 이겁니다. 다만 물리 해석만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말 뜻이 애매해요. 이게 실제로 겁니다. 그랬을 때는 보충적 제한적으로 논리 해석을 허용한다. 근데 논리 해석을 허용하는데 이게 반대 해석, 축소 해석처럼 명확하게 더 명확해지는 건 되는데 확장 유추 해석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지니까 반대 해석, 축소 해석은 되는데 확장 유추 해석은 안 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세 평등주의는 수평적 평등이 있고 수직적 평등이 있다 그랬어요. 아, 이제 요게 이제 다 이해가 되네. 이제 한 번씩 배웠으니까. 그죠? 수평적 평등은 동일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부터. 둘 다 똑같이 5천만 원씩 벌었어? 그럼 세금 같아야지. 둘 다 똑같이 1억씩 벌었어? 같아야지 이겁니다. 이게 수평적 평등. 근데 수직적 평등은 뭐냐면 얘는 1년 동안 1,000만 원 벌었어? 근데 얘는 1년 동안 11억 벌었어? 그럼 얘가 세금 많이 내야지. 아, 당연히 많이 내죠. 아니, 너는 얘는 6%낼 때 너는 45% 많이 내야지. 이겁니다. 이게 넌 그래도 남는 게 많잖아. 이게 수직적 평등. 뭐가 더 조세 형평에 맞다고요? 물론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열받겠지만 뭐예요? 전체적인 조세 형평에는 이게 맞는다고. 이게 수직적 평등이 이겁니다. 소득이 클수록 더 많은 세율로 내라 이거죠. 근데 수평적 평등은 동일 소득에 1,0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 10억 벌면은 1억, 딱 10%만. 그러니까 부가세가 이런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비례세율은 수평적 평등이고요. 소득세, 법인세, 초과누진세율은 수직적 평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과세. 실질과세가 뭐죠? 야, A라는 사람은 식당 3개를 하니까 3개 합쳐가지고 얘는 하나에 1억씩 버니까 3억 벌었다고 세금 냈잖아. 너도 식당 3개 하잖아. 근데 너는 왜 이름을 하나만 네 이름으로 하고 하나는 네 아들 이름으로 하고 하나는 네 친구 이름 명의만 돌려가지고 1억만 벌었다고 너는 세금 나누어서 내니까 세율이 낮은 세율부터 적용되고 얘는 누진세율이니까 야 이거 안 맞잖아 형평에. 너도 3억 벌은 거잖아. 실질과세. 귀속, 거래 내용, 제3자를 통한 거래. 그럼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실질과세. 부당이산 부인 뭐예요? 부당이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부담 부당이 감소. 고가 매입, 저가 양도. 너 시가 10억짜리잖아. 근데 왜 특수관계자에게 8억에 팔았다고 그래 저가 양도. 남들은 10억에 파는데. 그럼 남들은 10억에 팔았다고 해도 세금 10억 기준으로 세금 내는데 너만의 특수관계자인데 8억에 팔았다고 해서 매매차익 조금만 해서 세금 덜 내. 세금 계산만큼은 10억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당이상분. 남들하고 똑같이. 이게 수평적 평등. 이제 이게 탁탁 꽂혀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신의성질의 원칙. 신의성질의 원칙. 친이 있게 해라. 이거는 이제 그죠? 실신 근조할 때 신의성질의 원칙이잖아. 신이 있게 해라. 이게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랑 맞물리는 거다. 그래서 이 뒤에 자세히 나갈 거고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OX 문제. 이제 이거로서 우리가 한 번씩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조세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상속세의 경우에는 물납이 규정되어 있다. 맞지? 조세는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당연히 부과되며, 그죠? 말 그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죠. 법률의 요건, 과세요건 충족된 자에게 당연히 부과되며 과세권자의 합의계약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조세 법률주예요.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하는 거지. 과세권자와 합의해서 요거는 좀 빼주세요. 제가 요거 낼게요. 그럼 아니다. 법률에 따라서 내야 된다. 이것도 맞다. 이거. 3번. 참고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기본서 뒤쪽에 있는 OX 문제를 제가 순서대로 뺀 겁니다. 이게 3번. 조세 법률주의는 아까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득과세 금지, 세법에 엄격해서 그랬잖아요. 그게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법률주의 같은 말이고요. 과세요건 명확주의 맞고요.
과세 불소급 원칙이니까 불소급,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죠. 근데 세법의 엄격 해석 맞죠? 네, 다 맞네. 4번 조세 과세 요건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부과 징수 절차는 법률로 뭐예요? 과세 요건 법정주의죠.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법률로 과세 요건 법정주의. 기간 과세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 도중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당해 과세연도 초까지만 소급했대. 멀리 소급한 게 아니라 과세기간 초까지만, 기간 과세 세목을. 그거 부진용 소급은 괜찮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과세 불소급 원칙, 즉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위배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다? 아니죠. 저촉 안 되죠. 그죠? 인정되는 거죠. 이건 인정되는 겁니다. 6번 엄격 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엄격 해석으로 물리 해석이 원칙이잖아요. 엄격 해석해야 되는데 물리 해석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될 때만 예외적으로 논리 해석을 허용하죠. 논리 해석. 근데 반대 해석, 축소 해석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만 허용하는 거지 확장 유추 해석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자의적 해석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유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겁니다. 이렇게 과거 기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세기본법 총칙, 국세기본법 총칙. 일단 국세기본법은 총칙적인 사항, 소득세건 법인세건 부가세건, 그죠? 저번에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제가 환급금에 대한 거를 이제 뭐 환급금을 너무 과다하게 잘못 받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환급금을 덜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해요? 아, 그러면 이 초과환급이니까 이거 뭐 신고불성실 이렇게 하고요. 또 이거 초과환급에 대한 납부지원과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개인사업자였거든. 그러면 제가 소득세 부분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소득세 부분은요. 아,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국세기본법 가산세거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 그래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소득세건 법인세건 부가세건 상속세건 증여세건 똑같다 이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가산세 할 때 기억나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무신고한세가 20%인데 세액의 10%, 20%만 하면 세금이 안 나오는 사람은 가산세도 없고 그러니까 수익금액의 10,000분의 7, 10,000분의 14 그랬는데 수익금액의 10,000분의 7, 10,000분의 14를 적용하는 거는 누구만? 복식복의무자 개인사업자랑 법인의 법인세만. 그러니까 소득세랑 법인세만이에요.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그런 데는 수익금액 기준 없어요. 그냥 세액의 20%, 세액의 10%만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만 써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공통 모든 세금 다. 그 다음에 조세 불복이 있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 이제 거기서 이제 판결이 안 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조세 불복.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불복 절차 뒤에 나오는 뭐 세무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포상금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은 다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죠. 이거는 용어. 기본 이론 때 말씀드렸어요. 일상생활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시험에 주로 나온다. 그죠? 일상생활은 늘 이렇게 쓰는데 세법에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세는 관세 빼고. 여러분들 기본서에 그죠? 국세라 하면 원래 조세라 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그랬죠. 국가가 걷는 거냐, 지자체가 걷는 거냐. 그리고 국세는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고 내국세가 이제 여기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막 다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가 있고 뭐 그죠? 여기 부가세가 있고 독립세가 있고 뭐 다 있는 거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국세랑 다르다 이거죠. 관세 빼고다 이겁니다. 요것만을 말한다 이거죠. 내국세만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옛날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건 틀린 것은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그래서 국세란
뭐 세금을 뭐 막 써놓고 뭐 징수하기 위한 그리고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뭐 등등등을 말한다. 그리고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내용만 쭉 보면 법인세, 소득세 뭐 등등 그냥 맞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쭉 가다 보면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밑에 관세 관세 뭐 부가세 뭐를 말한다. 그리고 관세를 하나를 싹 넣는 거야. 그렇게. 그죠? 그냥 은근슬쩍 그러면 대충 읽은 학생들은 넘어가는 거죠. 맞겠지. 그냥 좋은 얘기 다 써놨네. 근데 뭐예요? 국세는 관세 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관세 빼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법. 세법. 우리가 세법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거 다 세법이거든. 지방세는 뭐 취득세 있지, 재산세 있지, 자동차세 있지, 뭐 주민세 있지, 뭐 다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합쳐가지고 사실 다 세법인데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이라고 할 때는 국세에 관한 기본법이잖아요. 지방세에 관한 기본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방세는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관세는 아까 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세하고 세법하고 할 때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이라고 할 때 어디에 나오죠? 국세기본법 3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뒤에 나오는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써 있을 때. 그러면 세법의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규정이 동일 사건이 다르게 써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연대납세 의무. 연대납세 의무가 국세기본법에서는 공동사업, 공동재산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그랬는데 우리 소득세 할 때 뭐라고 그랬죠? 공동사업, 연대납세 의무 없다.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 내 것만 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사업에 대해서 다르게 써 있다고. 소득세법에서는 연대납세 의무 없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상충되잖아. 근데 소득세법에 써 있잖아. 그래서 써 있으면 세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법이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여튼 지금 여기서는 용어 설명할 때 이 세법이라고 하면 결국은 국세기본법은 이 안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 안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그런 것만 있는 거지. 국세기본법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예요? 국세기본법도 빼고. 그래서 세법이라 하면 요거는 제외.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세법은 개별세법과 일반세법이 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죠? 개별세법은 각 개별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따로따로고요. 일반세법은 뭐 상속세건 부가세건 뭐건 간에 하여튼 간에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써놓은 거. 뭐예요? 국세징수법. 원래는 국세기본법도 기본적이고 공통정의상 써놓는 건데 세법은 국세기본법은 빼고 말하는 거랬으니까 여기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헷갈려요. 국세는 관세 빼고 세법에서는 지방세, 관세, 국세기본법 빼고 이거 기억하시고요. 원천징수는 여러분들 소득세 할 때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네. 명확히 이해가. 그죠? 우리 기본법에서 본 것처럼 소득세에서 본 것처럼 법인이 있다. 그죠? 이 법인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을 한다. 급여를 지급을 하면 그죠? 원천징수를 한다. 그죠? 물론 실무적으로는 세금만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예수금으로 빼는 게 4대 보험 같은 것도 다 떼는 건데 지금 우리는 세금만 놓고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원천징수를 한다. 그러니까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국세, 지방세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공과금인 거죠. 세금과 우리는 지금 국세, 지방세, 국세만 보는 거니까 원천징수하죠. 그러면 이 회사는 이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랬을 때 원천징수가 요거잖아요. 요때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죠, 제외. 여기는 가산세 없어요. 얘가 다음 달 10일까지 못 내면 이게 주식회사 A라고 하면 얘가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를 묻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3% 붙고 여기다가 1만분의 2.2씩 붙는데, 그죠? 납세 고지서 보낼 때까지는 10% 한도로 하는데, 그죠? 전체 한도는 납세 고지서에 납부 기한 지난 것까지 다 포함하면 50% 한도로 한다. 우리 원천징수등 납부지원 가산세,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볼 때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 둘씩 막 떠올라야 돼요. 가산세, 그죠? 그 한도 내에서 징수하는 거죠.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내는 거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한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할 때 부과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제외. 이것도 아시고.